네, 미국 뉴욕 증시 잠시 주춤하는가 싶더니 다시 산타랠리 기대감 높아지고 있고요. 주요 빅테크주들 워낙 좋은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매그니피센트 세븐에서 배트맨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뉴욕 증시 주요 기업들의 주목해볼 이슈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강정수 블루닷 AI 연구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네. 예. 지금 뭐 우리 서학개미들 뭐 상당히 이렇게 높은 수익률을 내는 올 한 해였고 뭐 다양하게 또 발빠르게 움직이시는 분들도 많지만 그래도 대부분이 우리가 익숙한 기술주들, 네. 이른바 M7, 네. 여기다가 이제 브로드컴이 들어가면서 뭐 8개까지가 되어버렸는데요. 센터장님 보시기에 지금 이런 어떤 주요 기술주 한 7, 8개에 집중하는 요 현상 뭐 어떻게 내다보시고 또 우리 지금 서학개미들 투자 현황도 한번 좀 소개해 주시면은. 저는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좋은 기술주들은 사실은 대단히 폭넓게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한국에서 이제 미국 주식에 대한 관심들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에 비해서 예. 사실은 여기에 대한 정보량들 분석량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 특정 기업에 이제 집중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계속해서 저는 미국 주식에 대한 투자들이 이제 계속해서 역사가 누적되면서 네. 저는 투자의 어떤 폭도 대단히 진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은 뭐 올해 기술주들 중심으로 성장했었던 건 맞고요. 분명히 다른 주식들도 분명히 있지만 기술주들도 성장을 했기 때문에 기술주에 대한 네. 관심이 있고 이런 신조어들은 계속 나오는 거죠. M7이라는 단어들이 작년에 나왔던 거고 네. 또 여기에 이제 더해서 이제 브로드컴이라는 신흥 이번에 주가가 많이 상승되면서 브로드컴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는 예. 거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근데 브로드컴은 근데 이제 조심해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엔비디아가 지금 계속해서 이 상승세에서 이 조정 국면을 좀 많이 통과하다 보니까 예. 엔비디아 말고 또 다시 또 좀 상승할 부분, 엔비디아처럼 이런 걸 찾다 보니까 브로드컴을 찾고 있는 건데요. 우선 엔비디아의 가장 큰 현재 지금 문제점은 계속해서 블랙웰의 그 출시가 지연되고 예. 있으면서 여기에 대한 실망감들이 계속 누적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우선 저는 1월에는 엔비디아가 지금과 같은 구도에서는 반드시 블랙웰을 출시시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블랙웰이 출시되면 지금 오라클이라든지 또는 일론 머스크의 X.AI라든지 선주문들이 지금 대단히 폭발적으로 밀려 있기 때문에 대단히 성장세는 계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ASIC라고 해서 예. 이 맞춤형 이 GPU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애플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근데 사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번에 아마존에서 출시한 AI 칩인 이 발음이 어렵습니다. 트레이니엄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무언가 계속해서 빅테크들이 엔비디아에 대한 어떤 종속성을 극복하고 싶어한다는 이 경향성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여러분 올해 예측되고 있는 4개 기업, 네.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메타 4개 기업이 약 2천억 달러를 여러분 우리나라 돈으로 100조가 넘는 돈입니다. 네. 이 돈을 지금 칩과 데이터 센터 건설과 여기에 전력을 구성하는 데 쓰고 있단 말이죠. 예. 어마어마한 돈을 쓰고 있는데 이 칩 예. 대부분이 거의 엔비디아 칩이다 보니 예. 계속해서 독립을 하려는 거고 구글 같은 경우에는 TPU를 가지고서 이번에 제미나이 2를 갖다가 학습을 시킨다든지 또는 아마존 같은 경우 이번에 노바라고 하는 거대 언어 모델을 갖다가 자체 칩으로 학습을 시켰고 그리고 이 데이터 센터를 계속해서 자체 칩으로 확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뭐 칩도 물론 TSMC가 생산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애플이 어차피 지금 애플 같은 경우도 애플 인텔리전스를 하면서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지금 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칩이 필요한 거죠. 네. 칩이 필요한 거지 지금 당장에 계속해서 지금 TSMC가 이걸 생산해서 대량으로 지금 애플에 공급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이러한 계약들을 타진하고 있는 것이 지금 브로드컴인 거고요. 네. 브로드컴이 있어서 당장 이것이 매출로 전환될 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 애플과의 또 갈등도 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아이폰 17에서는 브로드컴이 하고 있는 모뎀에서부터 지금 브로드컴의 모뎀을 다 100% 쓰고 있는데 네. 여기서부터 극복하겠다라는 이 경쟁과 협력 이 부분이 애플과 브로드컴에도 존재하고 있다는 거고요. 또 브로드컴의 좋은 소식은 네. 일론 머스크의 스타쉽에서 만들고 있는 스타링크라는 네. 인공위성 저궤도 위성의 그 안테나
여기 들어가는 또 모뎀이 또 브로드컴인데 지금 스타링크가 지금 빠르게 확산되면서 네. 이 브로드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어허. 거라서 브로드컴은 다양한 부분에서 경쟁 브로드컴도 있고 또 하나의 좋은 호재들도 있기 때문에 브로드컴의 펀더멘탈은 대단히 좋다. 네. 그러면서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이것이 과연 엔비디아처럼 엔비디아가 과거에 정말 100% 200%씩 상승했던 네. 이러한 상승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나친 기대감일 수도 있다라고 좀 보고 조금 더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다소 이제 최근 브로드컴 주가에 거의 뭐 폭등이라 할 만한 네. 그 흐름에 대한 다소 조심하자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네, 네, 중요한 건요 엔비디아인데 늘 제가 궁금한 거는 네. 그 AI 칩이 그렇게 만들기가 어렵습니까? 만들기 어렵죠. 왜냐하면 그래요? GPU도 만들기 네. 어렵지만 가장 네. 중요한 거는 거기에 쿠다라고 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네. 그러니까 즉 제가 엔비디아 칩을 저희 회사가 만약에 100개를 사서 또는 네. 1000개를 사서 10,000개를 살려면 이 10,000개를 다 연결을 해줘야 되거든요. 예. 여기에 엔비디아가 만든 쿠다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이것이 강력한 해자입니다. 칩도 훌륭하지만 아하. 이번에 지금 이거를 탈피하기 위해서 사실 인텔도 뭐 서울대학교나 네이버랑도 협력을 한다고 나왔었지만 좌절됐었고 그리고 뭐 AMD도 우리도 비슷한 칩을 만들었다고 했지만 이 쿠다와 같은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막혔거든요. 왜냐하면 구글에 있는 개발자들한테 자 쿠다를 우리 이번에 엔비디아 칩을 갖다가 10만 개를 샀는데 네. 이거 연결하는 거를 쿠다로 하지 말고 그냥 AMD로 10만 개 사서 해봐라 그러면은 아마 190%는 퇴사한다 그럴 거예요. 아, 그래요? 그거를 새롭게 배워와가지고 그렇습니까? 그걸 갖다 몇 개월을 제가 공부를 해가지고 한다기보다는 이 지금 알고 있는 이 소프트웨어로 연결하는 것이 빠르게 지금 빠르게 LLM 거대 언어 모델의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속도를 받쳐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클로드라고 하는 LLM 거대 언어 모델 서비스가 있는데 여기에 엔스로픽에 50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를 하면서 네. 조건을 학습을 반드시 엔비디아의 칩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들어냈던 트레이니움이라고 하는 AI 칩에서 해줄 것. 그랬더니 그러면 당장은 못 하겠고 지금 개발하던 거 끝내고 나서 여유가 생길 때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AI에서 속도전 경쟁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 쿠다를 벗어나기라는 것은 대단히 쉽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나온 블랙웨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었던 모든 학습집에 대비해서 성능과 전력 수요량 부분에서는 월등한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독립한다라는 건 저는 결코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주요 그 말씀 주신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메타, 아마존, 애플 탈 엔비디아 하기에는 멀었고 탈 엔비디아의 시도는 계속하겠죠. 예를 시도는 들자면 하지만, 예. 테슬라 같은 경우도 도조 슈퍼컴퓨터에 들어가는 도조 칩이라는 자체 GPU를 생산을 TSMC에서 하고 있어요. 예. 하지만 절대적으로 많은 양은 엔비디아의 칩을 쓰고 있거든요. 도조 칩도 사용하지만 왜냐하면 도저 칩을 사용하는 데는 엔비디아보다는 훨씬 더 개발자들의 개발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해자, 이 부분이 쿠다라는 데 있다라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서 계속 시도는 있겠지만 이 탈 엔비디아 시도가 6개월 만에, 1년 만에 결과가 나오긴 어렵다. 다만 그 방향성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워낙 수요가 지금 공급을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턱없이 비싼 거고 투자 비용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가고 있는 거고 이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라도 특히 이렇게 범용적인 것이 아니라 브로드컴 같은 이런 ASRC 같은 이런 칩들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증가할 거고 이것을 구글에서도 TPU로 만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네. 브로드컴의 전망은 좋습니다. 네. 전망은 좋은데 과연 엔비디아에게 의미 있는 시장 쉽게 얘기해서 시장 점유율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는 한 1, 2분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선타장님 어떤 엔비디아의 그 경쟁력은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됐고요. 네. 넘사벽이네요. 네. 아직까지 넘사벽이라고 넘사벽인데 진짜 주가 측면에서 지금 이 사실은 이 140불까지는 진짜 거침없이 달려왔다가 여기서 조금 이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이게 그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돼서 아닌 게 아니라 진짜 200불 뭐 이런 것도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진 또 않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엔비디아의 경쟁력은 이미 크게 구축이 되었고 네. 엔비디아의 지금 매출의 거의 90% 가까이가 데이터 칩, AI 칩에서 나오고 있는 네, 거죠. 네.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은 엔비디아는 앞으로 매 분기 저는 20, 30% 성장하는 거는 전혀 의심이 없어요.
성장 자체는 의심을 안 그러니까 하신다. 엔비디아의 성장이 20-30%까지 될 거라는 것은 저는 의심이 없지만 제가 뭐 주식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네. 성장률이 23%라고 해서 주가가 23% 인과관계와 상관관계를 가지면서 올라갈 거라고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주가는 성장률과 그다음에 기대치인데 네. 네. 블랙웰의 파괴력이 아직 시장에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섣불리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블랙웰을 내왔더니 기업에서 AI 학습에 있어서 이거는 다른 것에 대체 불가라는 것이 나오지 않는 이상 어허. 그러니까 이 평가는 만약에 나온다라면 저는 엔비디아 주가는 크게 오를 가능성은 존재하고 있다고 봐요. 근데 네네. 블랙웰이 시장에서 아직 쉽게 해서 사용되고 있지 않고 그렇지. 이것이 거대 언어 모델의 학습에 사용되고 있지 않으면서 이것이 AI 발전에 얼마나 큰 기여를 할 것인가가 아직 시장에서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앞으로 블랙웰에 대한 매출들 예를 들면 오라클 같은 경우도 지금 30만 개를 주문해 놓고 있고 일론 머스크도 추가적으로 10만 개 넘게를 주문해 놓고 있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블랙웰에 대한 수요는 넘쳐나는데 정말 블랙웰을 했더니 과거하고 질적으로 다른 AI의 학습 속도가 가속화되더라. 이것이 입증된다라면 저는 엔비디아의 주가는 오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런 것이 아직 집계되기 전에 섣불리 여러분 내년에도 20-30% 매 분기마다 20%씩 성장할 테니 엔비디아 주가도 20% 오른다. 이거는 정말 아무런 인과관계와 상관관계가 없는 매출과 성장과 주식 간의 연관을 말씀을 드리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엔 블랙웰이 빨리 출시가 돼 봐야 주가도 맞습니다.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겠네요. 네네네. 예. 그러면 이제 다른 그 빅테크 관련 종목 좀 이슈 여쭤볼게요. 이제 네. 메타 쪽 여쭤볼게요. 메타. 글쎄 이게 좀 어느 정도 뭐 실적에 영향을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미국 연방 하원이 그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 금지 법안 처리했다고 하는데 메타에서 지금 광고 매출 비중이 커요? 좀 다른 쪽으로 더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메타는 광고 매출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절대적으로? 광고 매출이 90%인 회사이기 때문에 구글 같은 경우에는 광고 매출이 80%인 광고 매출에 대한 의존도가 대단히 높은 회사고 예. 그리고 사실 메타가 틱톡에 대한 미국 하원과 상원 그리고 미국 대통령도 서명한 바이든 대통령 서명한 것이 미국 법원에서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메타의 주가가 잠시 일시적으로 크게 올랐던 건 맞습니다. 예, 예. 저는 이것과 무관하게 메타는 대단히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가 롱 포지션을 가지면 대단히 좋은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개인정보에 기반한 어떤 광고 타겟팅에서 인공지능의 AI에 기반한 광고 타겟팅으로 전환되면서 광고의 효율성들이 대단히 크게 증폭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매출의 상승들은 대단히 기대할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메타는 정말 훌륭한 기업이고 특히 지금 흔히 말하는 AI 글래스들, 네. AI 안경들 이런 부분에서도의 가능성들도 충분히 갖고 있죠. 하지만 틱톡은 이미 어제자 트럼프가 얘기를 했죠. 틱톡 금지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미 선거운동 기간에도 틱톡을 금지하지 않겠다고 공약을 했었고 저는 틱톡을 일종의 미국과 중국을 망분리를 확실히 하는 부분에서 합법적으로 남아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워낙 틱톡을 금지시킨다라는 것은 유권자들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는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정치적인 위험한 부분들을 감내할 이미 떠나는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제 계속해서 집권을 2기를 끌어나가야 될 트럼프 정부에서는 이미 선거 공약에서도 약속을 했었고 자기는 틱톡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약속까지 한 사람이 틱톡 2기 정부를 지금 맞으면서 굳이 이거를 갈등의 소지를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예. 민주당 정부는 정말로 중국 정부하고 중국 정부의 시진핑의 주석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목표일 정도로 네. 명확하게 이 미중 갈등의 목표치를 정했던 것이고 네.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압도한다라면 중국을 충분히 협상의 대상으로도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모든 카드를 죽여버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네네. 저는 틱톡은 살아남을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다만 일시적으로 메타에게 왔던 효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벌써 빠지고 있지만 네. 메타 같은 경우는 자체 가지고 있는 막대한 라마라든지 AI에 대한 투자가 비즈니스의 어떤 매출 효과로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메타 그 자체를 갖다가 틱톡이 안 돼서 메타가 그냥 좀 득을 보겠구나. 이건 네. 여러분 일시적인 상승이죠. 네네. 지속적인 주가의 상승을 펀다멘탈을 받쳐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네. 오히려 메타의 펀다멘탈은 AI의 능력에 기반한 광고 매출의 지속적 성장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또 여쭤볼 게 많은데 테슬라도 여쭤봐야 되고 양자 컴퓨터도 여쭤봐야 되는데 이거 좀 양자가 더 궁금해. 아 그래요? 둘 다 좀 테슬라보다? 어떻게 말씀해 주시면 왜냐면 테슬라 또 책도 쓰셨잖아요. 예. 네, 테슬라는 제가 테슬라에 대한 그러면 책을 테슬라 양자로 넘어가면서 네, 설명 네, 좀 네. 해주세요. 천천히. 예, 예. 뭐 양자 컴퓨터는 여러분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큰 구글이 대단히 큰 성과를 했던 건 맞죠. 근데 구글이 목표라는 것은 1 밀리언 100만 큐비트예요. 근데 네. 이번에 100 큐비트 한 거예요.
근데 100큐비트라도 이것을 칩 안에 연했다라는 거, 그 불안한 큐비트를 예. 그것 자체가 대단한 과학적 성과지. 그렇죠. 과학적 성과와 여러분 비즈니스의 성과는 분리하셔야 됩니다. 아. 이거는 R&D 센터에서 만들어낸 쾌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이것이 비즈니스에서 상용화될 수 있을 때까지는 앞으로 최소한 빨라야 저는 2, 3년, 길게는 5, 6년 걸릴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것을 안정화된 우리가 물리적 구조에서 큐비트가 정말 불안한데 이것을 담아놨다는 것만으로도 100개라도 대단한 거고, 구글은 이것을 1밀리언까지 담아내는 것을 구글의 최종 목표로 하고 있고, 이것이 상업화 단계 최종 단계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는 기대치, 연관치, 아이온큐 이런 것들 여러분 냉정하게 보셔야 된다는 거고요. 매출이 발생해야 아하. 우리가 항상 매출로부터 기대치가 형성되는 거지, 매출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기대치, 이건 어렵습니다. 우리가 테슬라가 본격적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2020년, 2021년 볼 때도 모델 3가 실패할 것 같았는데 모델 3가 성공하면서 매출이 형성되면서 이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라는 기대치를 가지고서 주가가 상승했던 거잖아요. 양자 컴퓨터는 아직은 매출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라는 것. R&D 영역에서의 매출은 있어요. 다른 예를 들면 아이온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어떠한 정부 조직이나 이런 데서의 R&D를 받아내면서 매출을 만들어내는 거지, 스스로 만든 양자칩을 가지고 언어 모델을 학습을 시킨다든지 우리가 해결하지 못했던 인류의 난제를 해결하면서 네. 그거를 돈으로 만들어내는 매출을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이것이 내년에 네. 주가를 지속적으로 상승시킬 것이라는 기대는 너무 지나친 기대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여러분 보셔야 될 것은, 테슬라는 이제 투자하기가 편해졌습니다. 왜냐, 자동차 카 컴퍼니에서 AI 로보틱스 컴퍼니로 전환한다고 일론 머스크가 올해 7월에 선언을 했었는데요. 이것을 볼 수 있는 이제 계기는 FSD가 정말 성공할 것이냐. FSD 13이 나왔고 지금 13.2까지 나왔는데요. 가장 중요하게는 2025년 캘리포니아하고 텍사스에서 진행되는 네. 흔히 말하는 언슈퍼바이즈드, 즉 인간 비감독하에서 인간이 운전대에 앉지 않고서 또는 운전대에 앉았다 할지라도 흔히 말해서 유튜브를 보거나 잠을 자거나 이렇게 딴 전방을 주시하지 않아도 네. 운전이 가능한 것을 반드시 테스트를 해야 정부가 허가를 해줍니다. 구글의 웨이모는 이것을 수십만 마일을 테스트를 해서 정부에서 허가를 내준 거고요. 아직 테슬라는 언슈퍼바이즈드 비인간 감독하에서의 FSD는 테스트를 한 적이 없어요. 이번에 처음으로 테스트에 들어가는 네. 겁니다. 테스트에 들어가서 만약에 성과가 좋다라면은 테슬라의 주가는 수직 상승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예. 테스트가 나쁘면 뉴욕 타임즈부터 CNN 모든 미국의 언론들이 다 비판할 겁니다. 그렇기 그렇겠죠. 때문에 대단히 많은 노이즈가 발생할 수가 노이즈가 있다라는 발생할 거예요. 수 그래서 있다. 대단히 극단적인 어떠한 갈림길에 놓이게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테슬라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신차의 요인들도 있지만 2025년에 보셔야 될 것은 FSD 언슈퍼바이저 비인간 감독하에서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에서의 테스트가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테슬라의 주가에서는 결정적 영향을 미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주에 좀 일찍 나오시겠어요? 네. 약속하신 거죠? 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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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